2010년 5월 미국으로 갑니다. 얼마 안 됐네. 네. 젊은 부부가 플로리다에 있는 보육원에서 한 아이를 입양합니다. 자, 이들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다복해 보이죠? 장미꽃을 딱 들고 아기가. 네. 이 아이의 이름은 나탈리아. 당시 7살로 2003년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났는데요. 부모에게 버림받고 보육원에 있다가 2008년 미국으로 입양됐지만 아하. 곧 파양당하고 플로리다 보육원에서 지내고 있었죠. 자, 아이가 2번이나 버림받았던 이유는 바로 병 때문이었는데요. 척추골단 이형성증. 척추의 발달 장애로 키가 자라지 못하고 뼈가 약해서 계속 수술을 받아야만 하는 희귀병이었죠. 너무 안타깝다. 아이의 딱한 사정을 들은 젊은 부부가 나탈리아의 부모가 되기로 결심하는데요. 마이클 바넷과 크리스틴 바넷 부부였죠. 그런데 이 바넷 부부, 평범한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유명 셀럽 부부였는데요. 맞아요. 유명해진 이유는 바로 이 부부의 친아들 제이콥 때문입니다. 제이콥은 2살 때 자폐 진단을 받았었어요. 네, 그래서 사회성이 부족해서 일반 학교에 보낼 수가 없었죠. 하지만 엄마 크리스틴은 포기하지 않고 홈스쿨링으로 가르치는데 제이콥은 과학 분야에 흥미를 가졌고 놀랍게도 10살에 인디애나 대학교 물리학과에 입학합니다. 우와, 10살 때 물리학과를. 네, 천재네요. 대학교를. 자, 아픈 아들을 이렇게 천재로 키운 엄마, 아빠. 이게 언론에 알려지면서 미국인들은 이 부부를 리스펙하게 되죠. 리스펙. 리스펙이다. 자, 그렇게 7살 나탈리아는 바넷 부부의 막내딸이 되는데요. 자, 그러던 어느 날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이었어요. 엄마 크리스틴이 천둥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깼는데 순간 누군가의 눈과 마주칩니다. 설마. 침대 옆에서 엄마를 노려보고 있는 나탈리아. 이거 공포 영화 아니야, 공포 영화? 나탈리아의 손에는 시퍼런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야, 흥미진진하다. 나탈리아,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놀란 엄마가 묻자 장난인데. 야, 무서워. 심상치 않죠. 자, 그리고 또 어느 날은 엄마, 제가 커피 타드릴게요. 순간 지난번 칼 들고 있던 기억이 스치는 엄마. 불안한 마음에 조심스레 다가가 나탈리아를 살피죠. 그런데 나탈리아가 커피에 표백제를 붓고 있었던 겁니다. 오, 소름 돋아. 크리스틴, 죽어라. 엄마잖아, 엄마 지금. 크리스틴. 자, 그러자 크리스틴은 한 편의 영화가 떠오르게 됩니다. 바로 2009년에 개봉한 오펀 천사의 비밀인데요. 유산의 아픔에 힘들어하던 주인공 부부가 9살 에스더를 입양하는데 밝혀지는 충격적인 에스더의 정체. 그녀는 9살이 아니라 희소병으로 성장이 멈춘 33살의 사이코패스였다. 크리스틴이 이 영화를 떠올린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영화에서 에스더는 부모가 목욕을 시키려고 할 때 거부하고 혼자 목욕을 합니다. 33살 성인의 몸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죠. 그런데 이 나탈리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심지어 어느 날 휴지통에서 나탈리아의 피 묻은 속옷을 발견합니다. 뭐야? 7살인데 뭐야? 2차 성징이 나타납니다. 말도 안 돼. 와, 이거 너무 똑같아. 7살에? 2012년 이상 행동을 하는 나탈리아가 걱정된 부부는 나탈리아를 병원에 데려가 정신과 진찰을 받습니다. 그런데 나탈리아는 정신과 의사와 둘만 있을 때 제 나이가 궁금하세요? 선생님한테만 알려드릴게요. 18살이 넘은 건 확실해요. 자, 의사에게 자신의 실제 나이가 18살 이상이라고 고백한 나탈리아. 정신 감정 결과도 충격적이었는데요. 바로 사이코패스.
엄마 크리스틴의 직감이 뭐 틀린 게 아니었던 거죠. 또 최악이 더 있었어. 영화 오펀의 에스더가 실제로 존재했던 겁니다. 와 미쳤다. 그래서 나탈리아는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2019년 9월 바넷 부부가 법정에 섭니다. 승민 씨, 무슨 이유였을까요? 뭐지? 추측이 안 되는데 아이가 사라진 걸까요? 어떤 아이가요? 제이콥? 나탈리아? 나탈리아가. 나탈리아가. 얘가 근데 진짜 감이 안 온다. 2014년 5월 인디애나주 라파예트의 한 아파트에서 1년 넘게 방치된 어린아이가 발견됩니다. 바로 나탈리아였는데요. 나탈리아에 따르면 1년 전에 바넷 부부가 자신만 두고 캐나다로 이사를 갔다는 겁니다. 어머. 자, 바넷 부부는 왜 나탈리아에게 이런 짓을 하게 된 걸까요? 왜 했을까?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조금 아이가 사이코패스고 이상하니까 무서워서. 쉽게 생각하면 그런 것 같은데 뭔가 꼬인 게 있을 것 같긴 해요. 자, 바넷 부부는 여러분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사람들입니다. 왜? 부부가. 아까 나탈리아가 척추 골단 이형성증으로 인해 계속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죠. 네. 입양 직후 수술을 했는데 수술비가 약 8천만 원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자 바넷 부부는 입양을 후회합니다. 그런데 이미지상 파양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때 영화 오펀을 떠올린 거죠. 아까 침실에서 칼을 들고 있었고 그리고 커피에 표백제를 탔다고 했죠? 다 거짓말입니다. 나탈리아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어요. 2019년 한 방송사가 나탈리아를 인터뷰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 마이 갓. 진짜 못됐다. I thought I had found the right family for me. Did you ever want to stab them? No, but I never went in their room. I didn't. 어떡해. 자, 심지어 아까 7살에 2차 성징이 나타났다라고 했죠? 네. 2019년 저 인터뷰 때까지도 나탈리아는 2차 성징이 없었다고 합니다. 즉, 나이를 속인 적도 없었다는 거죠. 근데 아까 정신과 의사한테 18살이라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작된 겁니다. 바넷 부부는 평소 친한 정신과 의사에게 부탁을 해 나탈리아가 고백을 안 했음에도 고백을 했다고 조작한 겁니다. 에라이. 오, 아유, 의사가 더 나쁘다. 의사가. 아유. 돈을 받았겠죠. 아유. 그리고는 곧바로 정신병원에 2달 동안 입원시켜서 사이코패스 치료 기록을 만들어 놓습니다. 치밀하죠. 그리고 2013년 한 아파트에 나탈리아만 남겨두고 이사를 가버린 거죠. 쓰레기. 그렇습니다. 최악이죠. 아, 최악이다. 어린 소녀가 혼자 오랫동안 방치돼 있자 주민이 신고를 했고 바넷 부부의 만행이 세상에 드러난 거죠. 그래서 부부는 법정에 서게 된 건데요. 재판의 결과 놀라지 마십시오. 무죄. 야, 이게 왜 무슨? 이게 더 놀라워. 바로 기각이 되고 석방이 됩니다. 설마 어떡해요? 나탈리아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와, 어떻게 무죄가 됐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자, 아내 크리스틴의 이야기 들어볼까요? 나는 나탈리아를 버리지 않았어요. 나탈리아 스스로 독립한 거라고요. 뭐야? 집을 나간 거야 그럼? 아까 정신과 의사와 짜고 조작했다 그랬죠. 네. 그 후 의사의 진단을 근거로 법원에 가서 나탈리아의 나이를 2003년생이 아닌 1989년생으로 정정합니다. 아 알았다. 나 이해가 안 됐어. 아 알았다. 그래서 그게 독립을 하더라도 이게 성인이 나간 걸로 나이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이 상황까지 플랜 B, 플랜 C까지 만들어 놓고 완벽하게 증거자를 만들기 위해서 대단하다. 10살이 나이를 24살로 조작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아동 방치가 아니라 성인이 그냥 나간 거잖아요. 독립한 것처럼 되니까. 네, 그게 또 자료로 남아있으니까. 와 대박. 그러니까 아예 나이를 속인 사이코패스로. 그러니까 나탈리아가 법적으로 성인인 관계로 바넷 부부의 아동학대 및 유기 혐의를 기각한다. 우와. 조사를 안 한 거예요? 야, 그럼 그 부부가 엄청 철두철미한 거네요. 열수 앞을 그 이상을 내다본 거죠. 와. 네, 하지만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나탈리아의 DNA를 추적했고 2020년에 우크라이나에서 친모를 찾아냅니다. 네. 나탈리아의 생모 안나 가바는 자신이 나탈리아를 2003년에 출산한 게 맞다라고 증언을 하죠. 그럼 맞네. 밝혀졌다. 네. 따라서 이 판결도 뒤집힐 가능성이 생겼죠. 한편 나탈리아는 한 목사님 부부에게 세 번째로 입양이 돼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